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제4회, 2023년도 10월에 있었던 제4회 EOF 대회 참가 젊은이들에게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매년 그 EOF 대회가 있을 때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늘 신뢰와 우정과 기도로 우리 젊은이들 가까이에 계셔 주셨습니다. 올해 메시지에서는 교황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제 지구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보호하는 경제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경제를 위해서 계속 젊은이들이 노력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꿈을 계속 키워가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해달라고 격려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진행자들이 소개를 하고요. 이제 교황님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낭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난해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대면 모임을 처음으로 이제 그 3회 대회 때 가졌죠. 그래서 다시 1년 후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기쁩니다.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경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이제 그런 표현도 하십니다. 경제에 영혼을 다시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것들이 여러 결실을 맺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기쁨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진 교황 권고에 거기서 교황님은 개념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개념들도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의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서로 상반되는 그 개념들 사이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라틴어로 라 코인치덴티아 오포지토rum이라고 서로 상반되는 것들 간의 일치, 상극이 되는 것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양극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큰 것과 작은 것, 은총과 자유라는 개념, 그다음에 정의와 사랑이라는 마치 서로 이렇게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개념들이 서로 함께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정반합으로 이렇게 하나로 융합되어 가는 그런 개념을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을 그 자기가 그 신학생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것들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택하고 하나는 배제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제 그 당시 신학교 그 책들의 교재들의 그 저자들에 의하면 상반되는 것을 조화시켜서 둘을 합하여서 요약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둘을 융합하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반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신학에서 배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경제에 적용을 할 때, 일단 그 경제에 적용을 하기 전에 그 젊은이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모든 이론은 불완전하고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현실과는 다른 면이 늘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정반합 상반되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융합해서 그 일치시키는 그 개념은 역사 안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패러다임이고, 이 정반합, 이 개념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용한 개념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셨는데, 그럼 이거를 경제에 과연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경제에는 다양한 여러 모습들이 있죠. 국제금융의 이음매 같은 이렇게 지금 위에 사진의 상단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고층 건물들로 이루는 월스트리트 같은 국제 금융가 거대한 그런 아, 그 금융 경제, 국제 금융 경제가 있죠. 그게 물론 경제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 그런 모습 외에도 경제에는 시장의 노점상들도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냥 익명의 경제, 보통 이런 거대한 경제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빠져 있죠. 익명성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그 경제가 익명성, 사람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상거래만 하면 끝나요. 내가 물건을 사면 돈만 주면 되고, 내 얼굴을 내가 누군지 굳이 밝힐 필요 없고, 당신과 나는 별로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는 더욱더 맺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상거래 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익명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거래로 끝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없는 경제죠. 서로 눈길을 주고받지 않는 경제. 근데 이제 교황님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 경제,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 경제, 사람들 자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경제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프란치스코의 경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 거대 은행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 그 서민들을 위한 은행들, 소액 대출 은행들, 또 그다음에 소기업들, 이런
그런 경제 주체들도 분명히 경제의 그 일부를 그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다국적 기업들, 국가 간의 거대 경제, 거대 은행들과 투자 기금의 경제처럼 너무도 커서 그게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 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경제도 있습니다. 뭐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이렇게 나오는 쉽게 말해서 돈을 이렇게 돈의 그 액수를 중요시하는 경제죠. 이제 전문가들은 보너스의 경제, 고액 연봉의 경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는 그 소규모지만 돌봄의 경제,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경제, 또 아, 작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경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반되는 두 경제 사이에 서로 부합하는 지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교황님이 질문하십니다. 부합하는 지점은 경제의 진정한 본질에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원래 뭔가? 경제는 원래 포용하고 협력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가치를 창출해서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것이 경제의 본질이었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세대에 걸쳐가면서 하는 것이 경제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주 그 사용하는 그 경제 용어인데요. 경제에는 두 가지 경제가 있습니다. 죽이는 경제, 사람을 죽이는 경제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엄청난 부유함의 경제는 생계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많고 많은 가난한 이들의 경제와는 그 자체 내부에서부터 벌써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경제가 있는가 하면은 무기 생산을 하고 거래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거대한 무기 산업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 산업 비즈니스는 평화의 경제와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그리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경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경제도 있습니다. 이런 그 상반되는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까 얘기했던 정반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경제하면은 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고 뭔가 막 바쁘게 돌아가고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나도 대세를 따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잘 보면 그 경제 안에는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정반합이 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구분해서 보자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는 경제, 사람을 죽이는 경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경제,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 전쟁을 유발하고 부추기고 전쟁을 만들어내는 경제는 원래의 경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즉 경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저 텅 빈 공간, 부재일 뿐이고 일종의 질병이고 경제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고 경제가 원래 태어난 그 소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교황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이 전쟁이 경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양산시키고 그래서 난민들이 생김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얻는 이윤을 취하는 경제가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원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제3세계의 약한 민족들을 착취하는 경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경제이지만 사실은 그 원래 경제의 소명에 맞는 그런 본질적인 경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저 포식자적인 약육강식,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포식자적인 질서일 뿐이지 이런 종류의 경제를 인류가 이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제 시스템에 인류는 이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뿐이라고 이렇게 아주 역설을 하시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러면서 어, 제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두 번째 경제 개념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바로 지구의 경제라는 것과 함께 여정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의 경제라는 것은 원래 이코노미란 말 자체에서 나왔는데요. 이코노미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집안 살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예,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경영하고, 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운영해서 함께 공동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원래 경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코노미의 의미. 예. 그래서 집이라는 건 단지 물리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이자 우리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곳이고 또 우리의 뿌리들이기도 하다는, 그 집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집이란 이 세상 전체를 결국을 말하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맡겨진 유일한 세계이고 이 공동의 집의 수호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결국 그 말은 뭐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제도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경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의 집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대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변방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변방에서부터 가장 소외된 곳, 가장 멀리, 그 변두리에 주변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세계를 보는 눈을 갖도록 훈련을 하고 있지 않으면 결코 이런 그 소외된 현실을 볼 수 있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마다 깨끗이 치워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안 보이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마치 이 사회는 완벽한 사회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배척받는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의 집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이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갖는 것부터, 그런 시선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동안은 주로 이제 너무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의 시선이죠. 그리고 또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서구 이제 유럽에서 주로 이제 식민 지배를 주로 했고 이제 세계를 이제 서구인들이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까 서구인들의 시선으로 이제 지구를 바라보았고, 또 세계가 이제 북반구는 부유한 나라, 남반구는 가난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북반구의 시선으로 이렇게 경제를 바라봐 왔죠. 그리고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강조하는 것은 여러 세계에 걸쳐서 여성들의 시선은 배제하고 가부장적인 남자들의 시선으로만 경제를 바라봐 왔었는데, 일찌감치 여성들이 경제에 이렇게 주역이 될 수 있게 그들에게 길을 터줬더라면, 여성들의 시선이 경제에도 현존했더라면 상품 중심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돌보는 경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상적인 이론들 보다는 현실들에 입각한 구체적인 경제가 되지 않았을까. 잡담하기보다는, 남자들은 앉아서 토론하기 좋아하죠. 잡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에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류 경제의 관행들, 주류 경제 이론과는 다른 시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건 주류 경제가 아니야.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경제에 대한 다른 시선, 대한 경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배제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류 경제가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환경을 많이 파괴해서 주류 경제한테 맡겼더니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됐죠. 이게 더 이상은 그대로 놓으면 같이 꼭 공멸하게 생겼으니까 주류 경제에게만 맡길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다른 경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프란치스코 경제도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고, 또 이번 이 프란치스코의 경제 EOF에 많은 여성 청년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봐서 이렇게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통합적인 경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경제이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경제입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경제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의미에서의 가난뿐만 아니라 갖가지 방식으로 오늘날 여러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배척된 이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들,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없는 이들, 이들이 모두 이 가난한 이들이고, 예, 이들이 존재하는 그 역사의 단층, 실존의 단층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지 예,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젊은이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예,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류 경제학이 있죠. 예, 이 저기 주가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루에 얼마큼 오라고 주가를 조종하는 방식은 뭐이고 애널리스트가 돼서 이제 예, 주식 시장의 전문가가 되고 예, 그런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 이렇게 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대안 경제를 생각한다든지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눔의 경제, 친교의 경제, 예, 그 상생의 경제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죠.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방, 예, 그러니까 학문의 변방이죠. 사실 경제학의 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가 또 EOF가 되어야 한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제는 이런 경제학의 변방에서 공부하는 이 연구자들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경제학의 변방이란 무엇인가? 예, 한번 예, 스스로 자문을 해보자고 예, 얘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학의 변방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각과 사상이 필요한데 예, 우리는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론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그래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 자기가 이야기할 삶의 스토리가 있죠. 예, 각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삶의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제학의 중요한 그 주체로서 등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첫 번째 가난은 이들이 내가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가난한 이들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대부분. 예, 그리고 그거 자체가 첫 번째 가난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구를 살리는 경제, 지구의 경제에 이어서 그다음에 여정의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어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용어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 중에 하나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예, 여정 중에 있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거기에 개념에 이제 착안을 해서 바로 여정의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예, 이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의 이름을 처음에 이렇게 선사한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원래는 그 아시시라는 그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에 굉장히 부유한 거의 제일 잘 나가는 아시시의 포목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베르나르도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당시 중세 그 이탈리아의 이렇게 이제 무역상으로서 이제 자기가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 잘 되는 사업을 아들이 잘 이어받아 가지고 집안을 잘 일으켜 세워주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은 안 하고 갑자기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집안의 물건들 돈을 내어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집의 재산을 막 나눠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격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끌고 가서 당시에 이제 무슨 이런 소송이 있을 때 가톨릭 신자들은 주교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들을 끌고 가서 아시시 주교님한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아들을 일정 고소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이렇게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그 프란치스코가 이제 뭐 벗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그냥 알몸이 되어 버리죠. 예. 그래서 그 아시시의 주교님이 이제 프란치스코의 알몸을 저렇게 망토를 벗어서 가려주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성프란시스코의 삶으로 들어섰을 때는 유랑하는 자가 되었죠. 구걸하는 거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를 바꾼 성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비참해 보였죠. 예, 걷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여정의 경제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걷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경제를 그 뿌리에서부터 뭔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여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여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죠. 예, 그 순례자들이 예전에 이제 중세의 순례자들이 길을 갈 때는 일단은 길에 너무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사람들, 그 여행의 동료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곳곳에 취약성이 있는 여정이라는 걸 잘 알았죠. 늘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죠. 예,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여정에서 어, 그 혼자 외톨이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도태되고 그 여정을 계속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경제 역시, 경제학 역시, 그, 다른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류 경제학이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혼자서 완결된 구조였어요. 경제학은 이제, 세련된 학문이고, 그 경제학 나름대로의 그 수치에 맞아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들, 실증주의적인 경제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렇게 효율적인 이윤 추구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주류 경제학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경제학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학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은 관계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경제학이 그게 얼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익명성의 경제로는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 파괴를 하는 거죠. 익명성의 얼굴을 가지고.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하는 경제여야 되고, 관계를 맺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학문들,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학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경제학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례자가 자기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동안에 먼지로 몸이 더럽혀질 거를 알고 있었죠. 예, 이렇게 갔다 보면은 이제 그 자기 샌들에 이제 먼지가 흙이 잔뜩 묻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손에 먼지와 흙을 묻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를 젊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흙이 묻은 손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로움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개념이고 애덕은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육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연대하면서 용기를 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 경제가 가능하다고 이런 새로운 경제는 그냥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에 흙을 묻혀서 이제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란치스코의 경제학자가 되거나 프란치스코의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화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지나친 양극화, 지나친 전쟁, 지나친 갈등을 안에서 평화가 올 때까지 스스로 태평하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긴장과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체념해 버리기 때문에 이 경제 안에서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주류의 그 흐름에 이제 휩쓸려 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경쟁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 그 안에서 매일 인간다운 모습을 바꿔보고자 시도하는 사람들, 공동의 지구를 보호하는 과제, 이 여정에서 용기를 내야 하는 과제를 지닌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제를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어려운 과제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제 지금 약간 약 5년에 걸쳐서 이 프란시스코 경제 대회를 해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마다 이제 자신들이 그각 세계 각지에서 EOF, 프란치스코 경제를 실천하면서 맺은 결실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경험담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내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압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 교회에서 EOF에는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나 다양한 종교에 속한 젊은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안에 종교 안에 이 현실을 가져가고 또 지역 경제 현실에 이런 노력이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죠. 마치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물 자체가 스며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는 걸 또 직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의 존재가 알려지고 점점 많은 관계들을 맺어야겠죠. 이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좋은 뜻을 가진 선한 의지를 가진 많은 사회적인 그런 주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을 해야겠죠. 그런 연결고리들을 정착시켜 가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진취적인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저기 단체의 카테고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머무르다가 또 다시 또 자기의 길을 각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다시 당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에서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 과정에 함께 반드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가 서로 적극적으로 계속 하나가 되어서 또 여러 대륙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류를 식민 지배나 불평등의 시대에 남아있지 않도록 거기서 결정적으로 벗어나게 여러 대륙들이 서로 연결이 되도록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해달라.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는 경제적 삶과 기업가적인 삶을 이루는 내부에서부터 삶의 내부에서부터 이루는 성공 축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무척 젊은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마쳤습니다.